왜 나만 피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냉담해지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연락도 뜸해지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시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되짚어보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과 매일 만나고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혹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인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건가? 내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나? 혹시 냄새라도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냉담한 태도는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신호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불필요하게 상처받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고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하더라고요. 말로는 괜찮아요, 좋아요라고 하지만 몸과 행동은 정직하게 진짜 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잘 읽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관심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손주들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 친구와 이야기 나눌 때,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고 듣고 공감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 눈 맞춤의 회피입니다. 대화를 할 때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허공을 응시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눈을 반짝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눈길을 피하고 건성으로 대답한다면 분명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제 지인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은퇴 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과 친목 모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식사도 하고 문화 행사도 다니시면서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분이 박 선생님과 눈을 잘 안 마주치더래요. 처음에는 그분이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잘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유독 박 선생님하고만 눈길을 피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선생님이 무심코 하신 말씀 하나가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거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분 손녀딸이 딸을 키우는 방식에 대한 비판처럼 들렸던 거예요. 박 선생님은 그저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의미로 한 말씀이었는데 그분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 후로 박 선생님을 보면 자꾸 눈을 피하게 되고 불편해지셨던 거죠.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의 정서적 연결을 끊고 싶어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접촉 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하거나 싫은 대상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시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신호를 발견했다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 나를 안 쳐다봐요? 라고 따지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나의 최근 행동이나 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너무 자주 연락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 건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잠시 거리를 두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신호,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전화 통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끊고 나서도 이것도 얘기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진심 어린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기 시작하면 대화의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하면 그러게요. 이런 날은 공원 산책하기 딱 좋죠.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가볼까요? 라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이제는 네, 좋네요 라고 짧게 끝내버립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바빠서, 통화 중이어서, 나중에 다시 걸게라는 말이 점점 잦아지면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닙니다. 정말 바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냅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저녁에 내가 전화할게라든지 주말에 꼭 통화하자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중에라고만 하고 연락이 안 온다면 그건 돌려 말하는 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접적으로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라고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싫고 또 우리 세대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80대 초반이신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한 동네에서 사셨는데 옆집에 같은 또래분이 살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시면서 정말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옆집 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김 여사님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려도 고맙습니다라고만 하고 대화가 끝나고 전화를 해도 네라고만 하고 빨리 끊으려고 하시더래요. 김 여사님은 정말 속상하셨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서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용기 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대요. 제가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옆집 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시더래요. 사실은요, 김 여사님이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살이 쪘네, 화장을 진하게 하네,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신가 보다 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 며느리를 안 좋게 보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김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본인은 정말 순수한 걱정과 관심으로 한 말씀들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금 더 자기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간섭과 비난으로 들렸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자꾸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겪어본 인생이 더 많으니까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게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도 70의 종심소욕불유구라고 하셨죠. 70세가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일에 덜 관여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지혜라고요. 세 번째 신호, 만남을 자꾸 미루거나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진짜 바쁜 게 아니라 만나기 싫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이번 주는 안 되지만 다음 주 화요일 3시는 어때요? 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한다면 그건 정중한 거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가 제안하는 만남은 계속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는 모습을 SNS에 올린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같은 걸로 친구들 소식을 보시는데 거기서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들하고는 여행을 갔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인연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작별의 연속이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가면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몸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괜찮아요, 좋아요라고 해도 몸은 정직하게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할 때 몸의 방향을 주목해 보세요. 진심으로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을 정면으로 향합니다. 어깨도 내 쪽을 향하고 발끝도 내 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내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면 몸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거나 나와의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뒤로 물러서거나 비스듬하게 서거나 출구 쪽을 향해 서기도 합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또래분들이 모이는 자리를 보면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등산 모임 같은 곳에서요. 누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몸을 돌리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관심 없거나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제자리에 있거나 아예 자리를 피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정자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시는데 처음에는 몇 분이 들으시다가 하나둘씩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의 몸은 점점 다른 곳을 향하고 발걸음도 조금씩 멀어지고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눈치를 못 채셨을 겁니다. 아니면 눈치는 채셨지만 인정하기 싫으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몸짓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이런 신호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말동무가 간절하잖아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만나기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듣고 싶어 하는지 한 번씩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거니까요. 동양의 고전 책은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화는 북치는 것과 같아서 가볍게 치면 가볍게 울리고 세게 치면 세게 울린다. 맞는 말입니다. 대화도 서로 주고받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을 말하면 상대방도 10을 말하고 내가 5를 말하면 상대방도 5를 말하는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짧게만 대답한다면 그건 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당신은 요즘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몸짓을 유심히 봐주세요. 내 쪽을 향해 있는지, 다른 곳을 향하는지, 편안한 자세인지, 불편해하는 것 같은지, 자꾸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는 않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눈치가 없어져요. 젊었을 때는 분위기도 잘 읽고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조금 둔감한 게 마음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다만 정말 소중한 관계는 지키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몸짓이 불편함을 나타내면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먼저 자리를 정리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삶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마세요. 여러 사람과 골고루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를 피한다고 해도 덜 외롭고 덜 상처받습니다. 독서 모임도 나가보시고, 운동 동호회도 가입해보시고, 봉사활동도 해보시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는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5번째 신호, 내 소식이나 고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병원 검사는 어떻게 됐어요?
손주 대학 합격했다며요? 축하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물어보는 게 진심 어린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그러세요 라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어디가 아프신데요? 어느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반응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건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번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좀 나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기억할 필요도 못 느꼈던 거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말했는데 상대방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아니, 방금 20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허탈하죠. 이건 상대방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건망증이 심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손주 생일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좋아하는 드라마 방송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귀로 듣고 바로 흘려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분과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을 듣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분께 털어놓으셨대요. 정말 힘든 순간이었고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고, 그러세요? 요즘 나도 무릎이 아파서 큰일이에요라고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래요. 암 진단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저 무릎 아픈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어르신은 그 순간 깨달으셨대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 후로는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답니다. 겉으로는 계속 아는 척하며 지내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한쪽만 관심을 갖고 한쪽만 노력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자는 지인자지 자지자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가 짧아지고 만남을 미루고 몸이 다른 곳을 향하고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면 나만 더 상처받습니다. 둘째, 집착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줬거나 상처를 줬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자책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니까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문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 보세요.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가 없다고, 외롭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다만 현명하게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때로는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지혜로운 어르신인 여러분이라면 이 어려운 순간도 충분히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